협력업체 작업자 3명이 숨진 여수산단 폭발 사고의 핵심은 용접 작업 여부입니다. 사고 당일 원청업체가 작성한 안전작업 허가서에서 협력업체에 용접 작업 지시를 내린 걸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탱크에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위험성과 안전작업 허가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원청업체 서류 곳곳에서 조작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오늘부터 학교 방문 예방접종이 이뤄졌습니다. 청소년 확진자가 늘어나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를 찾아간 건데 학부모들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합니다. 전남의 학교 체육이 운동부 중심의 엘리트에서 벗어나 학습과 운동을 함께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의 스포츠클럽 체제로 바뀝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네, 조금 전 서울에서도 보도해드렸는데요. 협력업체 작업자 3명이 숨진 여수산단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나면서 사고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용접 작업 여부인데요.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원청업체인 이일산업이 협력업체에게 용접 작업 지시를 내린 걸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KBC가 사고 당일 업체가 작성한 안전작업 허가서를 입수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펑 소리와 함께 폭발이 일어나면서 협력업체 작업자 3명이 숨진 여수산단 폭발 사고. 사고 다음 날 이일산업 측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용접 작업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상은 용접을 안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왜 거기서 무슨 일이 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서 화기 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KBC가 입수한 사고 당일 이일산업 안전작업 허가서입니다. 화기 작업에 체크 표시가 돼 있습니다. 가연성 물질 유입을 방지하고 불꽃 비산 방지용 방화포도 준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찰도 업체의 주장과 달리 용접 작업을 직접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볼팅 작업을 했지만 화기 작업까지 허가를 내준 겁니다. 위에 체크된 부분에 있어서. 하지만 안전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장 탱크에 가연성 화학물질이 30% 정도 채워져 있었는데도 이를 전혀 비우지 않았고 작업 전반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잠재적 위험 요소를 모두 제거했다는 업체 측의 말만 믿고 3인 1조로 구성된 용접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지로 내몰렸던 겁니다. 이걸 싹 빼고 제거하고 가스 제거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전부 다 무시된 거예요. 전부 다. 유독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여수산단의 무책임한 작업 지시와 안전 불감증이 또다시 인재를 불러왔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네,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이런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탱크에서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위험성 평가서와 안전작업 허가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가 작성한 서류를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는데 곳곳에서 조작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지난 13일자로 작성된 이일산업의 작업 관련 서류들입니다. 작업 안전 분석, 이른바 JSA 위험성 평가서와 안전작업 허가서. 사고가 발생한 낮 1시 37분에 앞서 오전 8시 5분과 10시 23분, 12시 45분 각각 작업 장소의 가스별 농도가 적혀 있습니다. 가연성 가스는 세 차례 모두 0%로 되어 있고 산소 농도도 20.9%로 동일합니다. 화학물질이 탱크에 담겨 있었고 유증기로 인한 폭발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가연성 가스 농도 0%는 믿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거기 현장에 여러 가지 폭발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가연성이 0이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의심스러운 정황은 또 있습니다. 허가팀 담당과 안전 관찰자는 서모 씨로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서명칸에 적힌 글씨체가 다릅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가 난 이후 서류가 급조됐거나 사전에 형식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질이 탱크에 3분의 1 정도 차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계속 유증기가 나오는 상태였었는데 거기서 그런 위험한 작업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거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의 조작 의혹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시급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18일부터 대폭 강화됩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는 모레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8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9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독서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한평 어린이집과 보건소 관련 확진자들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 여부를 정밀 검사한 결과 원아와 교사 등이 추가 확인돼 24명 중 16명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여부 분석 결과를 기다리는 확진자 8명이 남아있고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된 주민도 434명에 달해 오미크론 변이 확인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광주는 30명, 전남은 2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 방문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신청이 너무 적어 초등학교 방문 접종은 취소된 가운데 학부모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첫 학교 방문 접종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학교 강당에 백신 접종센터가 설치됐습니다. 마스크를 쓴 중학생들이 차례로 문진표를 작성한 뒤 주사를 맞습니다. 학교 방문 백신 접종이 광주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약 10%인 72명이 방문 백신 접종을 신청했습니다. 광주 전체 중학생 4만 3천여 명 중 방문 접종을 신청한 학생은 1,900여 명으로 4%대에 불과합니다. 초등학교는 신청률이 너무 낮아 방문 접종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학년은 좀 아직은 좀 보류 중이고 좀 이제 학년이 좀 높은 애들은 이제 다 맞았죠.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걱정은 돼. 걱정은 돼도 내가 맞아보니까 괜찮으니까 애들도 그렇지. 광주 지역 12살부터 17살 청소년의 2차 백신 접종률은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인 48.5%에 그치는 상황. 저희는 어떻든지 전면 등교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려면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이 좀 많이 늘어나야 한다. 교육당국은 부작용의 우려보다 백신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높다며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인공지능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40개 기업이 자신들의 제품을 선보이고 현장에서 인재 채용을 위한 채용 박람회도 진행했습니다. 이영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양한 변수를 계산해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강화학습 기반의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미국 기업들과 협업을 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이 회사는 지난해 광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광주라는 지역을 봤을 때 저희한테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수 지역의 화학단지라든지 광양의 포스코라든지 또 나주 쪽에 가면 공공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공지능 산업의 현재와 앞으로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는 2021 글로벌 AI 컨퍼런스 아이콘 광주가 개막했습니다. 국내 40개 핵심 기업들이 참여해 제품을 전시하고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 등 AI 7대 강국 전문가 30여 명이 강연자로 참여해 미래 인공지능 기술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취업 박람회도 함께 진행돼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광주의 취업 준비생들이 대거 컨퍼런스장을 찾았습니다. 이 분야가 이제 뜨는데 제가 잘 모르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분야가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AI 산업 융합 집적단지 착공을 앞두고 있는 광주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란 기대감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인공지능 광주의 추진 방향을 찾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오는 18일까지 사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영암 신북면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해당 농가에선 2주마다 실시하는 정기 검사 과정에서 AI가 확인됐는데 방역당국은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에 착수하는 한편 사육 중인 종오리 12,000마리를 살처분했습니다. AI가 검출된 농장 반경 10km 내에 닭과 오리 328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확산 방지를 위해 이동 통제와 집중 소독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지난 2016년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광주 금호동 논과밭 7,000제곱미터 부지를 축구 선수인 아들 기성용 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전남의 학교 체육이 운동부 중심의 엘리트 육성에서 벗어나 생활체육 기반의 스포츠 클럽 체제로 바뀝니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인권도 보호하고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도체육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2년간 초등학교 운동부를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종목에 따라 공공형과 거점형, 학교 스포츠 클럽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학교 학생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내와 지역 등 클럽별 리그 대회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보다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 스포츠를 즐기고 생활하며 삶을 향유하는 건강한 지역의 체육 인재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학교 체육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전남도 체육회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 창단을 돕는 한편 대회 개최와 함께 훈련용 장비와 용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남 학교 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 체육을 내실화하고 학교 운동장도 재구조할 방침입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선거구 4곳을 새로 지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이재명표 혁신 공천의 시작으로 청년 공천 30%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경쟁 선거구 4곳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공천 선거구 4곳은 그대로 유지하고 광역 비례대표는 1번의 여성 청년을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주 지역 전직 지방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결성했습니다. 전직 광주 지역 기초 광역의원 57명으로 구성된 새로운 광주를 위한 빛골 의정 포럼은 오늘 광주시 의회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앞으로 광주의 정책 논의와 새로운 리더십 수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창립총회에는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이 축사를 위해 참석했고 기념토론회에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광주의 자립발전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습니다. 전남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윤영일 전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직속기구인 새시대 준비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윤영일 전 의원은 환영식에서 지역 갈등과 이념 갈등, 편가르기 전쟁을 극복하고 국민의 희망을 바로할 수 있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일에 일조할 생각이라며 정권 교체의 길, 희망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의원으로 당선됐으며 21대 선거에선 민생당 소속으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민주당 윤재갑 의원에 밀려 낙선했습니다. 최영태 전 전남대학교 인문대학장이 광주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전 학장은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와 시민운동가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를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며 무엇보다 저하된 학력을 회복시키고 재능, 감성 교육을 중시하는 참실력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는 10여 명이 나설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 전 학장이 가장 먼저 공식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산구 우산 빈여울체 아파트에서 그린 리모델링 완료 세대 입주식을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4월 우산 빈여울체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로 신청해 전국 최대 규모인 665세대에 국비 107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150세대 공사를 1차로 마쳤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은 15년 이상 지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단열 성능 향상과 창호 교체 등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빛가람 국제평화영화제가 희망의 빛, 함께하는 평화를 주제로 나주 혁신도시에서 개막했습니다. 빛가람 국제평화영화제는 3전 4기의 도전 끝에 정권 교체를 이룬 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을 개막작으로 오는 18일까지 3일간 CGV 나주에서 열립니다. 국제평화영화제의 제9회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 수상자로는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장편 영화 감독인 로야 사다트 감독이 선정됐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사회보장 강화를 주제로 한 포럼이 빛가람 혁신도시 사학연금공단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대규모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험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사학연금과 공무원, 국민연금 등 3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미래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위해 함께 마련했습니다. 광주은행이 범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은 광주지방검찰청을 찾아 지역의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광주 전남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후원금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